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런데 너도 이해해. 나는 둘 다 사랑해. 저는 그 말을 제 귀로 들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한 남자의 아내로서 가정을 지키려온 힘을 다 써온 제가 남편에게 들은 대답은 사랑도 책임도 아닌 뻔뻔한 욕심의 고백이었습니다. 외도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세 번, 그리고 모두 같은 여자. 또 다른 가정이 있는 여인이었죠. 이 이야기는 두 여자를 사랑한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 속에서 무너졌던 한 여자가 결국 자기 자신을 다시 세워가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30이 넘은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남들 보기엔 평범하고 조용한 가정, 그 속에서 열심히 아이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그냥 그런 평범한 여자였죠. 그런데 남편 생일날 평소와는 조금 다른 행동을 하는 걸 느꼈어요. 말투 하나, 표정 하나가 어쩐지 낯설었고 마음 한쪽에서 이상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스스로 그 생각을 밀어냈어요. 내가 과민한 건가, 괜히 오해하는 건가 마음속에서만 수없이 되뇌며 스스로를 타이르던 날들이었죠.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이미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우리 집안의 균형을 서서히 흔들고 있다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의심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예전보다 자주 늦어졌고 휴대폰은 항상 뒤집어 두고 다녔습니다. 집에서도 마음이 딴 데 있는 듯 대화할 때마다 창밖만 바라보고 아이들에게도 예전 같은 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수없이 마음속으로 질문을 삼켰습니다. 혹시 누가 있는 걸까? 하지만 제가 입을 열려 하면 아이들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어요. 아니야, 아니겠지.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겠지. 그렇게 며칠, 몇 주, 몇 달을 조용히 혼자 앓으며 지냈습니다. 누구에게 털어놓지도 못한 채 제 마음만 조금씩 병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차고 있는 시계가 바뀌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새로운 시계를 찬 건 처음이었어요. 제가 사준 것도 아닌데 그 시계는 너무 새 것 같았고 남편의 취향과도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떨어졌습니다. 이건 뭐지? 어디서 난 거지?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이 시계 어디서 났어? 남편은 처음엔 얼버무리더니 결국 실토했습니다. 그 시계 상간녀에게서 받은 거라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심증으로만 버티며 살아온 지난 시간이 한순간에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마치 누군가가 제 마음에 꽂아 넣은 비수가 정확히 심장을 찌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많이 울었습니다. 소리내 울 수도 없어서 베개를 꼭 물고 조용히 하지만 숨이 멎을 만큼 울었어요. 그러나 아이들 얼굴을 떠올리니 더 이상 무너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외도를, 그 첫 번째 배신을 저는 아이들 때문에, 가정을 위해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엎드려 빌었고 저는 그 말을 믿어보려고 했습니다. 그게 제가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용서가 앞으로의 더 큰 상처로 이어질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첫 번째 외도를 용서한 후 저는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에게라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고 남편도 겉보기엔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그 말만 믿고 다시 일상을 되찾아보려 했습니다. 남편이 조금만 늦어도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아닐 거야. 스스로에게 수십 번씩 말하며 흔들리던 마음을 붙잡았죠. 다시는 그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정말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걸 걸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 제 삶, 우리 가족의 미래까지.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남편의 행동은 다시 예전처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투가 차가워지고 휴대폰은 거의 손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일이라며 집에 늦겠다던 날들이 점점 늘어났고 집에서는 예전보다 말수가 더 줄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 경고등이 다시 켜졌어요. 설마 또? 하지만 저는 두려워서 그 단어조차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습니다.
만약 또라는 사실이 현실로 드러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생각 자체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혼자만의 전쟁을 치르듯 마음속에서 수없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 불안은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표정부터 이상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어색하고 무거운 공기가 집안을 감쌌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또 그 여자인 거야? 남편은 처음엔 부정했지만 저는 이미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잠깐 흔들린 거야. 그 순간 제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잠깐 흔들린 것이라는 말로 또 한 번의 배신을 덮으려는 그의 태도에 제 마음속 무언가가 크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었던 마음이 깨지는 순간 사람은 이렇게까지 아픈가, 그 고통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그날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첫 번째 때와 달랐어요. 절망이라기보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라는 깊은 회한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또 한 번 용서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두 아이가 아직 너무 어리고 이 아이들에게 깨진 가정을 안겨주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남편에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고 그는 또다시 고개를 숙이며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달라질까? 아니면 또다시 반복될까? 이 질문이 제 하루를 조용히 하지만 진하게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외도를 용서한 뒤 저는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다시 한번 믿어보자. 그래도 이 사람은 아이들의 아빠니까. 스스로를 위로하며 버텼죠. 남편 또한 한동안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집에 일찍 들어오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 노력하는 듯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번엔 정말 달라지려나 보다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제 마음이 너무 지쳐서 조금이라도 변화가 보이면 그걸 붙잡고 싶었던 건지도 몰라요. 우리 가정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길 간절하게 바랐으니까요.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투는 어느 순간 다시 짧아지고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의심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사람이란 게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눈을 마주치면 어디론가 시선을 피하는 모습, 휴대폰 알림이 울릴 때마다 갑자기 당황하는 표정, 그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며 제 마음은 점점 무너졌습니다. 이번엔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고 간절하게 바랐지만 제 바람과 현실은 늘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밤마다 그 생각 때문에 잠들기 어려웠고 제가 뭘 잘못했나 자책도 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세 번째 외도가 밝혀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외출하고 돌아온 날 그의 옷에서 익숙하지 않은 향수 냄새가 났어요. 저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심장이 콕 하고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익숙한 장면이 반복되는 듯한 느낌, 그동안 두 번이나 배신을 겪었던 제 몸이 먼저 반응한 겁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또야? 이번에도 그 여자야? 남편은 순간 표정이 굳더니 숨을 깊게 내쉬며 외면했습니다. 그 침묵이 바로 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고 목이 꽉 메여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믿었던 마지막 끝마저 잘려나가는 느낌이었거든요. 두 번이나 용서했던 제 마음이 바보 같아서, 화가 나서, 서러워서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아까울 정도로 마음이 텅 비어버렸어요. 이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확고하게 제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세 번째 배신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무너져야 이 사람이 멈출까라는 절망의 끝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이건 더 이상 가정이 아니고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서 진짜로 꺼내 들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 꾹꾹 눌러왔던 결심이었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의 반복된 외도 앞에서 더는 내가 희생할 이유도 참아낼 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터널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외도가 밝혀진 뒤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두 번은 그래도 다른 여자일 수도 있다라는 희미한 희망이 있었어요. 어쩌면 진짜 잠깐 흔들렸던 걸까, 순간의 실수였을까, 그런 마지막 기대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세 번째까지 이어지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체 이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왜 같은 실수만 반복하는 거지? 그 불안함과 분노 속에서 한편으로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우리 사이에 들어오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여자인지조차 몰랐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웠어요. 남편은 그저 잠깐 흔들린 거야라는 말만 반복했고, 저는 그 말을 믿지도 못하고 구체적인 설명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안개처럼 흐릿했고, 저는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말과 행동에서 묘하게 반복되는 패턴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늦는 날도, 불쑥 사라지는 날도, 핑계도 비슷했고, 휴대폰을 움켜쥐는 습관도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혹시 같은 여자?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계, 감정이 얽힌 관계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눈빛, 말투, 반복된 거짓말, 그 모든 게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그 가능성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늘 숨기면 숨길수록 강하게 드러나는 법이. 그리고 마침내 남편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그동안 다 같은 여자였어? 남편은 처음에는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아주 작게, 거의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응, 같은 사람이야.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그대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힐 만큼 충격이 컸어요. 그동안의 배신이 각각 다른 상처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처가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으니까요. 제가 용서했던 시간들은 그저 같은 상처 위에 덧나는 고통이었고, 저는 그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미안함보다도 그 여자를 떠올릴 때 미묘하게 편안해 보이는 얼굴. 그것이 제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뭐였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순간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화가 나서 소리치고 평생 참아온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런데 너도 이해해줬으면 해. 나는 둘 다 사랑해. 그 말은 제 존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견디며 버텨온 시간, 가정을 위해 흘렸던 눈물, 아이들을 위해 애써왔던 제 노력 모두 무시하는 잔인한 한 문장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남편을 남편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제 인생을 삼키는 깊은 절망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감정의 문턱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향해, 아니 그보다 먼저 나 자신을 찾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열리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둘 다 사랑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던 그날,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뜨겁게 지지는 것처럼 숨이 막혔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대체 뭔데, 어떻게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제 마음속에는 아이들 얼굴이 오락가락했습니다. 내가 이 가정을 버리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정말 이혼이 답일까? 이성은 떠나라고 말하지만 가슴은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스스로가 너무 미웠고 너무 약해 보였어요. 상간녀와도 몇 번이나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몰래 전화하고 있는 걸 뺏어서 통화를 했어요. 처음에는 차분하게, 그 다음에는 화내고 감정이 올라와서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울면서 애원도 해봤어요. 제발 우리 가정에서 물러나 주세요. 아이들 생각은 안 하세요?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아이가 있는 엄마라면서도 이상하게도 제 처지는 조금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답은 늘 같았습니다. 저도 포기 못해요. 저도 그 사람 사랑해요. 그 말은 제 심장을 또 한 번 짓밟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같은 여자가, 같은 엄마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나?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뻔뻔한 태도에 저는 점점 더 지쳐갔고, 이 싸움이 단순히 두 여자의 싸움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흔드는 지진 같은 일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그 여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둘을 동시에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도 헤어지지 못하겠다고 하고 저에게도 떠나지 말라고 하고 마치 두 여자를 자신의 감정에 맞춰 유지하려는 모습이 너무도 비겁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때까지도 완전히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돌아오지 않을까?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마음을 바꾸지 않을까? 하지만 상간녀가 전화해서 말하던 마지막 한마디가 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당신도 남편 사랑한다며? 근데 나보고 왜 포기하래요? 그 사람도 나 못 잃겠다는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서로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남편과 그 여자가 서로를 놓지 않으려는 추악한 욕심의 싸움이라는 것을요. 제가 붙잡고 있던 건 사랑이 아니라 상처로 얼룩진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서 오래도록 생각했어요. 아이들은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폭풍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 하나가 들렸습니다. 너도 이제 너를 좀 지켜야 하지 않을까? 그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처음엔 들리지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졌습니다. 남편의 배신, 상간녀의 뻔뻔함, 무너진 자존심 그 모든 것들 위해 저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여기 남아있는 거지? 그 순간 처음으로 이렇게는 더 못 살겠다는 명확한 감정이 제 마음속에서 자리 잡았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이혼을 결정한 건 아니었지만 분명한 건 제가 더는 예전의 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의심은 이미 사실이 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 혼란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말은 늘 모호했고 상간녀는 뻔뻔했고 저는 아무리 싸워도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특히 밤이 되면 생각들이 몰려와 잠을 이루기 어려웠어요. 내가 틀린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이런 생각들로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걸요.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을 명확한 진실이 필요했습니다. 친구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이 이야기를 제대로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남편의 행동이 알려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홀로 아프고 홀로 버텼어요. 하지만 그렇게 혼자 끌어안고 있을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길가에 현수막에 우연히 탐정 광고가 걸려있는 걸 봤습니다. 원래라면 저런 걸 누가 쓰겠어 하고 지나쳤을 일인데 그날따라 그 광고가 유난히 선명하게 꽂혔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확인하자. 더는 남편 말에 속고 싶지 않아. 그 순간 제 머릿속엔 더 이상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나 대신 진실을 밝혀줄 수 있다면 그게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탐정과 상담을 하고 의뢰를 넣은 지 며칠 후 제 휴대폰으로 사진 몇 장이 도착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넘기지도 못했어요. 남편과 상간녀가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모습, 카페에서 다정하게 마주 앉아 웃고 있는 모습까지.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불덩이 같은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발이 떨리고 눈물이 흐르는 것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바보였던 거야.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할 수도 끌어안고 버틸 수도 없는 살아있는 증거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탐정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상간녀 집 주소도 파악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나만 아는 진실이 아니라 이 여자의 남편에게도 알려야 한다. 저 혼자만 아플 게 아니라 이 여자의 가정에도 진실을 드러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남편도 피해자니까요. 며칠 뒤 저는 상간녀의 집 앞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손은 차갑게 얼어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확고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상간녀의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 그에게 다가갔어요. 혹시 잠시만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탐정에게 받은 사진들을 건넸습니다. 그는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고 결국 길가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의 길이 열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마주한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이 상황을 냉정하게 정리할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상간녀 남편을 직접 만난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을 보았습니다. 저처럼 혼란스럽고 저처럼 마음이 붕괴된 사람. 그 남자는 사진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표정에는 충격, 분노, 허탈함이 뒤섞여 있었고 그 모습이 마치 제 지난 몇 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 같았어요. 그가 겨우 입을 열었을 때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느끼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증거가 없으니까. 그 말에 저는 이상하게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나만 아픈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 사람도 같은 시간 속에서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이해되는 슬픔 속에서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가정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고 우리는 그 중심에 서 있는 피해자였습니다. 그 남자와 저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내가 요즘 이상했어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를 않고 집에서도 자꾸 밖을 보면서 혼자 웃고. 그 말이 남편에게서 봤던 모습들과 겹쳐지면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3번의 외도 같은 여자였다는 사실, 둘 다 포기 못한다는 남편의 말. 그 이야기를 듣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정말 우리 같은 남자, 여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요? 그 말은 이상하게도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이 특별한 비극이 아니라 어쩌면 많은 가정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파괴 중 하나라는 사실이 더 슬펐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 남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이가 아직 어려서 아이 생각하면 도저히 결정을 못하겠어요. 그 말은 제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저 역시 몇 달 동안 똑같은 이유로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 때문에 참고 아이 때문에 떨치지 못하고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그의 말이 더 아프게 와닿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서로에게 작은 용기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결정을 해야겠죠. 네, 이렇게는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서로에게서 절망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을 버텨내는 강함도 발견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며 헤어졌습니다. 서로 연락하면서 정보도 나누고 상황을 함께 지켜봐요. 그 말은 단순히 협력하자는 뜻이 아니라 같은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이 서로를 지지하자는 의미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마음은 무겁고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이 아주 작은 위로가 되어 마음 한켠의 두려움을 조금은 덜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제 가슴 속에서는 하나의 결심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분명한 방향을 가리키는 목소리였습니다. 상간녀 남편을 만나고 돌아온 뒤에도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분노, 슬픔, 허탈함,
그리고 묘한 연대감, 너무 많은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무엇보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혼은 너무 두렵고 그냥 참고 살기엔 너무 아프고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했죠. 밤마다 눈을 감으면 그 사진들이 떠오르고 남편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아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버티다 보니 이제는 마음이 아니라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들어가고 아이들 돌보는 것도 힘들고 일상생활이 무너져 내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라도 붙잡아야 한다. 그래서 결국 평소라면 절대 가지 않을 곳을 찾게 됐습니다. 바로 점집이었어요. 평소에는 미신도 믿지 않고 현실적인 사람이었는데 사람이 너무 힘들면 이상하게 마지막 기대라도 붙잡고 싶어지는 법이죠. 이 사람한테라도 물어보면 지금 내가 뭘 해야 할지 조금은 감이 잡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점집 문을 열었는데 들어서는 순간부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낯선 향 냄새, 희미한 조명, 그리고 조용한 방 안 공기까지 모든 게 제 마음을 건드렸어요. 그리고 제 앞에 앉은 점쟁이는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냐고, 왜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치 제가 수개월 동안 숨겨왔던 고통이 단번에 들켜버린 듯 했어요. 점쟁이는 제 이야기를 잠시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못 고쳐. 지금도 마음이 둘이야. 그 여자도 안 놓고 당신도 안 놓고 본인이 좋을 대로만 하는 사람이야. 그 말은 너무 날카롭게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남편이 둘 다 사랑한다고 말하던 장면이 다시 떠올라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점쟁이는 제 표정을 보고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아니라 당신 인생을 좀 봐. 당신이 너무 불쌍하다. 왜 이렇게까지 희생하고 사냐고. 그 말 한마디가 제가 몇 달 동안 스스로에게 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제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 저는 그 자리에서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말도 못하고 숨도 잘 안 쉬어질 만큼 쌓인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점집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닿자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며 발걸음이 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길 한가운데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울음 끝에는 아주 작은 변화가 남아 있었어요. 누군가 내 삶을 돌아보라고 말해준 것만으로 내 마음속에 아주 작은 용기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나를 좀 찾아야겠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집을 나서던 날, 저는 혼자 길을 걸으며 아주 오래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얼마나 걸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 한켠에서 아주 작은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아이 때문에, 가정 때문에라는 이유로 눌러두기만 했던 저라는 존재가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 질문이 그날 처음으로 제대로 제 마음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아이들만 생각하며 버티던 날들이었지만 정작 제가 얼마나 상처받아왔는지 이제야 실감이 났어요. 그리고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내 마음이 버티지 못한다는 것을. 며칠 뒤 저는 남편과 진지한 이야기를 나눌 결심을 했습니다. 아이들 없는 시간대를 골라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공기가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우리 이제 얘기 좀 하자. 남편은 처음엔 피하려 했습니다. 회피하고 변명하고 또 애매한 말들로 빠져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는 못 참아. 3번이야. 그리고 다 같은 여자였고 너는 그 여자도 못 놓고 나도 못 놓고 그게 말이 돼? 남편은 길게 침묵하더니 결국 또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나는 둘 다 잃고 싶지 않아. 그 말은 마지막 결정타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남편에게서 어떠한 책임감도 죄책감도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욕심만 지키려는 사람이라는 것이 더는 부정할 수 없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오랜 시간 생각했습니다. 아이들 얼굴도 떠올랐고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도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이런 마음이 아주 잠깐 스쳤지만 금방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먼저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바뀔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랑이든 책임이든 가정이든 그 어떤 것도 남편을 묶어두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과 더 함께 산다는 건 결국 제 인생을 계속해서 갉아먹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는 끝내야겠다. 그날 이후 저는 이혼 절차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상담도 받고 필요한 서류들도 정리하며 차근차근 준비했어요. 마음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과정 하나하나가 저를 다시 살아있게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울고 절망하고 흔들리던 제가 이제는 제 인생을 제 손으로 다시 세우려는 사람이 된 겁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싸움이지만 이번만큼은 제 자신을 위해 싸우기로 했습니다. 아이들 또한 엄마가 무너진 모습을 보며 자라는 것보다는 당당한 엄마를 보며 자라는 게 더 건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혼을 하겠다. 그리고 이혼을 통해 나는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을 것이다. 이제 저는 두 여자를 사랑한다는 남편의 말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수개월 동안 울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났던 시간 속에서 제가 결국 지켜야 했던 사람은 남편도 그 여자도 아닌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 덕분에 저는 다시 제 삶을 걸어갈 힘을 찾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저처럼 아픈 마음을 안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삶도 당신 자신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 하나라도 전해졌다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